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생산 방식과 역사. 문서에서 분리했는데 분리한 이유가 있겠죠.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문서로 작성했는데 공유를 해놨죠. 문서가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 문서가 엉망이 돼 있죠. 동네 부자 소득표가 계속 있죠. 마지막에 나왔던 건데 엉망이 돼 있어요. 문서가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로 작성해야 될 판이라서 어차피 뭐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동영상을 남겨놨으니까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생산 방식과 역사. 현 시대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모든 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대상을 시장에서 구매를 통해 얻는다. 현실은 그렇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나 집단은 그러하기에 교환을 통해 필요한 대상을 얻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러한 방식의 삶은 인류 역사의 긴 기간을 고려하면 눈 깜빡하는 순간과도 같은 짧은 기간이다. 그래요. 현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혹은 집단은 구매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죠. 시장에 참여해서 필요한 것을 얻고 공급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시장에 의지한 삶은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인류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현 시대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우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삶이 있으면 그러한 방식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생산의 목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첫째는 생산의 목적이 생산자 본인이 직접 소비하는 것이다.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상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죠. 수백 년 전만 해도 그랬죠. 일부 시장이 교환하더라도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소비했죠. 그게 개인 단위든 가족 단위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자급자족이라고 한다. 둘째는 생산의 목적이 판매하기 위함이다. 달리 얘기하면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타인으로부터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해 생산하는 경우이다. 타인이나 타 집단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타인이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삶의 방식의 결합도 가능하다. 일부는 생산자 본인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고 나머지는 판매하기 위해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자신이 생산한 것이 자신에게도 필요한 거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겠죠. 따라서 생산의 목적에 따른 삶의 방식은 세 가지가 된다. 그래요. 생산의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생산 방식이 있죠. 그래요. 뭐 삶의 방식이라도 되고, 참여자의 수에 따라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한 사람이 생산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전자를 개인적 생산으로 규정할 수 있고 후자를 협동 생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협동적 생산, 협동 생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산의 목적에 따른 삶의 방식과 참여자의 수에 따른 삶의 방식을 결합하면 6가지 삶의 방식이 나온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생산과 협동 생산이 있고, 직접 소비를 위한 생산이 있고, 교환을 위한 생산이 있고, 혼합 생산이 있죠. 이게 목적에 따른 거고 참여자 수에 따른 거죠.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자급자족형 개인적 생산이 되죠.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시장형 개인적 생산이 돼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혼합형 개인적 생산이 되죠. 마찬가지죠.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자급자족형 협동 생산이 되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시장형 협동 생산이 되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혼합형 협동 생산이 되죠. 자급자족형 개인적 생산은 개인이 소비할 대상을 대부분 내지 모두 생산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식량, 의복, 주택, 작업수단과 같은 자본을 스스로 모두 내지 대부분 혼자서 마련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혼자서 하기에는 지나치게 힘든 일이기도 하거니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나 현시대 조건 속에서는 그렇죠. 현시대의 작업수단으로 식량, 의복, 주택, 작업수단을 혼자서 다 생산해서 다 소비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요. 가족 단위로 해도 그렇죠.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를 보면 가족 단위로 자급자족하는 경우인데 그 집들이 초라하고 식량이 부족했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집단에 소속되었다. 인간은 혼자서 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집단에 소속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가족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즉 어릴 적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력하여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데 뭐 도움도 받고 협력도 하고 그러죠. 가족 사이에 대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거죠. 부모 없이 홀로 생기지 않고 보살핌 없이 성장할 수 없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로 산다. 즉 자급자족을 하더라도 최소 단위는 가족이 된다. 그래요. 또한 인적이 없는 곳에서 홀로 살면 다른 이성을 통해 성욕을 해결할 수 없다. 또 홀로 또 살지 않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성욕이 있는데 다른 이성을 통해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남성은 여성을 만날 수 있고 여성은 남성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한 이유로 자급자족형 개인적 생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사회 전체 경제제도로 성립되지 못한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로 생산하고 소비했는데 가족을 잃었어요. 그러면 혼자서 일시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겠죠. 하지만 다시 부부를 이루겠죠. 그러면 미래에도 그와 같은 제도는 도입될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성립되어야 할 핵심적 조건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자동화 기계와 같은 자본이 있어야 한다. 전혀 불가능할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모두 얻을 수 있다면 힘들이지 않고 그 자동화 기기가 있으면 그러한 자동화 기기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죠. 그래도 이제 다른 이성을 얻을 방도가 없다면 개인적 생산을 하더라도 무리는 이루어야 되겠죠. 필요한 대상을 스스로 모두 얻을 수 있으면 굳이 교환을 통해서 필요한 대상을 얻을 필요가 없으니 시장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요.
필요한 대상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뭐 시중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한 조건은 뭘까? 자동화 기계인데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각주가 있죠. 자동화 기계의 최후 형태는 다음 거를 참조하면 된다. 254 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고 뭐 잠깐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죠. 노동도구와 신동도구가 결합하면 자동화 도구가 실현될 수 있다. 이걸 알려면 좀 앞에 글을 읽어야 되죠. 앞에서 자동화 도구가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수리하고 스스로 개량해 나가는 단계가 기계의 최종 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언급하였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기계가 발전하다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계가 스스로 개량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개량해 나간다면 더 이상 인간의 노동 지출이나 신동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계가 스스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주 먼 훗날에는. 스스로 발전해 나갔을 경우 어떤 경우가 가장 생산에 효율적인가? 그 원료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원료도 스스로 채취해야 되겠죠. 자동화 기계가. 그래요. 자동화 기계의 개량의 최후 단계에서 그러한 비효율성 제거하기 위해 원료 채취 가공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채취한 뒤 가공을 해야 되는데 채취와 가공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자동화 기계가 지구와 합체하면 됩니다. 지구가 자동화 기계가 되면 되겠죠. 지구가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럼 지구에서 인간이 의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지구에서 짠 하고 나타나겠죠. 그래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급자족형 협동적 생산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며 협동하여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경우이다. 협동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겠죠. 얻은 것을. 또는 협동하여 생산한 뒤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분배하여 소비하는 경우도 자급자족형 협동적 생산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을 이루지만 가족 단위로는 그래요. 생산물 제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래요. 부부와 아이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협동적 생산을 할 수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적 생산보다 협동적 생산이 훨씬 효과가 좋고 위험이 덜하다면 이러한 삶의 방식 역시 성립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사냥하는 일이 혼자서 사냥하는 일보다 훨씬 쉽고 위험이 덜하다. 덜한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맞는 거죠. 사냥도가 별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수를 상대하기 어려워요. 현 시대는 그렇지 않죠. 총도 있고 이러니까 압도적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협동적 생산을 해야 되겠죠. 사냥과 채집으로만 생산을 식량을 구할 수 있을 때는. 특히 사냥하는 도구가 보잘것없을 경우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돌로 된 칼을 가지고서 사냥할 경우 사자나 늑대와 같은 명수와 홀로 맞서게 되었을 경우 목숨을 잃기 쉽다. 그렇죠. 도구는 있다지만 압도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한 도구로 혼자서 소나 돼지와 같은 초식 동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요. 소도 힘이 세죠. 그래 돌로 된 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저항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협동하여 생산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이러한 생산하여 살아가는 방식은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원숭이나 늑대와 같은 짐승의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짐승보다 우월하지가 않으니까 설사 도구가 있다 치더라도
인간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작업수단을 지니지 않은 관계로 필요한 대상을 얻는 생산성이 특별히 짐승보다 낮지 않은 상황에서는 짐승과 같이 사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또한 인간은 무리 속에서 살아야 어린아이나 노인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성인 남성이나 여성은 다른 이성과 섹스하여 성욕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급자족형 협동적 생산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제도화되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 단위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때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 가족 단위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무리를 이루어 협동하여 생산하겠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생산하여 분배한 뒤 가족 단위로 분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소유가 없겠죠. 뭐 남성 아무하고나 섹스할 수 있고 뭐 남자는 저 이성은 너 거 이런 게 없으니까 공동으로 소비하니까 뭐 내 거 뭐 물체도 그런 것도 없고 뭐 아무하고나 섹스를 하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누구의 아이인지도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럼 아이도 공동으로 키우게 되는데 그러면 부부를 이룰 어떤 가족이 성립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요. 현 시대 부부는 부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이성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은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선천적이니까 이제 문명에서 이렇게 실현이 됐겠죠. 그러한 욕구가 없다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 시대 삶을 항상 잘 보라고 하는 거죠.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짐승도 보면 늑대같이 부부를 이루는 부부 단위가 많죠.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인간도 역시 이제 부부 단위로 움직이는 짐승과 같은 가족을 이루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생산이 가능해질 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없다면 분리도 안 되겠죠. 일단 보겠습니다. 공동 생산, 공동 소비는 그러한 욕구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욕구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생산 방식이겠죠. 시장형 개인적 생산은 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가능하다. 그렇죠. 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 않은 곳에서는 개인이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발전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대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공급의 대가로 자신이 필요한 대상의 대부분 내지 모두를 얻을 수 있을 때 이러한 방식의 삶은 가능해진다. 이러한 삶을 사는 개인은 시장이 있는 곳에서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은 아니다. 시장이 발전한 곳에서는 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일부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상인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한국에서도 수백 년 전에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일부 나타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서 그렇지. 현 시대 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필요한 대상을 얻는다. 그렇죠. 대부분 다 협동적 생산을 하죠. 물론 자본이 발전하여 개인적 생산이 협동적 생산보다 더 효과적인 상태에 이르면 이러한 삶의 방식이 제도화될 수 있다.
개인적 생산이 협동적 생산에 미치지 못하니까 현 시대에서도 개인적 생산이 주류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개인적 생산이 협동적 생산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개인적 생산으로 바뀌겠죠. 시장이 발전할수록 시장형 개인적 생산을 하는 이들은 증가한다. 그래요. 고대보다는 지금이 더 많겠죠. 훨씬 증가했겠죠. 많이 관찰할 수 있죠. 홀로 시장에 필요한 대상을 공급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는 이들 많죠. 상인들도 있고 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홀로 하기도 쉬워지고, 이는 자본의 발전이 자본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의 가격을 하락시킨 결과이다. 자본의 발전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니 시장형 개인적 생산은 가까운 미래에 제도화될 수 있다. 가까운 미래라고 하지만 역사의 다리는 최소한 수백 년 단위이다. 그래서 자본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들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본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장형 협동적 생산은 무리를 이루어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무리의 생산 목적이 무리 구성원들의 소비가 아니라 교환일 때 생겨난다. 그렇죠. 무리가 시장형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바뀐다. 목적이 이제 교환의 목적이다. 이거죠. 생산물의 목적이. 이 무리를 현 시대 사람들은 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기업이라고 부르죠.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 내지 모두가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협동적 생산이 개인적 생산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 시장의 협동적 생산은 제도가 된다. 현 시대 제도가 되어 있죠. 혼합형 개인적 생산은 생산의 목적이 두 가지 모두 발견될 때 성립한다. 홀로 생산하는데 일부는 자신이 소비하고 일부는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대비되는 생산 방식이 혼합형 협동 생산이다. 무리를 이루어 생산하는데 일부는 무리가 직접 소비하고, 무리 구성원들이 무리가 직접 소비할 수도 있고 무리 구성원이 소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부는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생산물이나 필요로 하는 대상은 타인이나 다른 집단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농민이 쌀을 생산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팔더라도 자기가 소비할 건 남겨놓겠죠. 이러한 현상은 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생산물이나 공급하는 대상의 비중으로 시장형이나 자급자족형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비중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는 생산자가 직접 소비하지만 대부분은 교환에 이용되면 시장형이 되고, 일부는 시장에 교환되지만 대부분은 생산자가 직접 소비하면 자급자족형이 된다. 그래요. 자급자족 시대라 해서 모든 생산물을 다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중으로 따져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